말씀을 드리면 이 도형을 다루는 학문을 기하학이라고 하죠. 기하학이라고 하는데 기하학은 두 종류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랑 데카르트 기하학이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은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했던 거 평행한 보조선 그리고 뭐 막곡지각, 억각, 닮음 어쩌고저쩌고 했던 머리 생각만 해도 지진 나는 거고 데카르트 기하학이라는 건 해석 기하학 왔어. 네, 해석 기하학은 걔를 좌표축에 나타내고 깔끔하게 XY 관계식으로 나타내자라는 게 해석 기하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교 수학에서도 그 어려운 논증 기하학 중에 공간도형 정도는 배워요. 공간도형 정도는 배우고 여기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유의하실 점은 일단 입체도형의 공간 지각 혹은 수학적 직관이 좋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평화로운 단원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아니 여기랑 여기가 왜 수직이지? 딱 봐도 수직임을 알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머릿속으로 납득이 좀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조금 키워주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도한 난이도의 공간 벡터나 이런 부분들이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딱 풀 수 있는 정도만 봅시다. 결론. 기하학에서 논증 기하학 중에 아주 일부분만 배울 거고 이 책 여러분들 96페이지 한 번만 펴보세요. 제 빔에 이 많은 내용을 다 담질 않았는데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하게 써 있죠. 96페이지의 맨 위쪽에 보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공간도형에 대한 정리는 대부분 대학 과정에서 엄밀하게 공부할 부분이 많기에 엄밀한 증명보다는 다음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 책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 96페이지 1에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공리계라고 나와 있죠. 공리계. 여기서 공리라는 건 뭐 정리, 증명 이런 거랑은 또 다르고 증명 따위 없이 그냥 참임을 받아들이는 명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증명 같은 거 없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공리 1에 평면 결정의 공리라고 나와 있고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저는 뭐 대충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 자, 먼저 직선을 결정하려면 점 몇 개 있어야 되니? 두 개.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단 하나로 결정되는 게 자명하죠. 수학에서 말하는 결정된다라는 얘기는 딱 하나로 유일하게 나올 때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이제 평면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겠죠? 이런 애들을 평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쭉 나가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고 저는 요만큼만 데려왔어도 이거는 한도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무한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 칠판이 어떤 평면의 개념이고 이 칠판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선의 개념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점 두 개를 지나는 평면이 딱 하나로 결정될까? 직선처럼?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제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자명하지. 안 되는 게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여. 뿅뿅.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이 이렇게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있겠지. 굉장히 많지 않겠어? 이 두 점을 지나는 평면은. 근데 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즉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이 밖에 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 두 점을 지나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세 점을 지나는 평면 하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이거는 뭐라고 나왔어요? 책에?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공리다. 제가 공리 1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오케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지 않니? 이 학원에 또 특히 그런데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상이 덜덜덜 거리지? 덜덜덜 거립니다. 덜덜덜 거리는데 책상 다리가 몇 개니? 4개. 네, 4개입니다. 4개인데 4개의 높이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덜덜덜 거리죠. 덜덜덜 거리는 이유가 이 다리를 내렸을 때 3개의 점을 지나는 평면이 하나인데 그 평면을 다른 한 개의 다리가 지나지 않으면 덜덜덜 거리겠지? 그냥 그렇대. 여기서 또 아이디어를 살려서 다리가 3개인 책상을 만들면 절대 흔들리진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진 잠깐만. 이거 만들까? 다리 나오기도 편하잖아. 근데 왜 그걸 안 만들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세 점이 한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증명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 평면과 직선의 결합 공리. 공부 잘하는 막 굉장히 현학적인 표현인데 직선 L은 평면 알파 위에 있다고 하고 평면 알파는 직선 L을 지난다. 이게 뭔 소리냐? 제 지금 칠판이 평면이라고 해보시오. 평면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런 평면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이 직선이 이 평면에 포함된다라고 하겠니? 안 하겠지.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즉 이 칠판을 평면이라고 하면 어떤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 칠판이라는 평면에 포함되는 거 맞겠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도 평면 위에 포함되는 거 맞겠죠? 크게 받아들이기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자, 세 번째. 평면과 평면의 관계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난 한 직선을 공유한다. 자, 용어만 제가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 두 직선이야? 얘는 두 직선의 무슨 점이라고 하지? 교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왜 이렇게 종이가 많아? 평면이 두 개야.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면 교점이 생기니 선이 생기니 이렇게 쫙쫙 만나는 왠지 이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 네,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당연히 두 평면 모두 공유하겠죠. 자, 여기까지는 여기 특별히 시험에 나올 내용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기시면 될 것 같아. 뭐 특별히 굉장히 이상한 내용 없잖아. 굉장히 이상한 내용 없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은 직선이랑 거의 유사해요. 결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수학 시간에는 뭐 토론에서 무슨 합의점을 얻어내는 그런 결정이 아니야. 딱 하나로 정해질 때 결정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1번은 방금 말씀드렸네. 공리 1.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면 당연히 평면 하나 결정하겠죠. 머릿속에 이런 그림 정도 떠올려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참고 여기서 뭐 이걸 외워야 되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 단원 그리고 다른 단원에서도 점은 주로 대문자로 쓰죠. A, B, C로 쓰고 직선은 혹시 뭘로 썼는지 기억나? L, M, N 순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럼 평면도 하나 뭐 줘야 되지 않겠니? 평면은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많이 쓸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냥 수학에서의 매너라고 보시면 돼. 꼭 100%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첫 번째 이 그림 상태 문제 없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은 평면을 하나 결정한다.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 자, 직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을 거야. 그 무수히 많은 평면 중에 딱 한 점을 지나는 평면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딱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 정도 들어오시면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만 그리지만 이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어떤 직선 하나 있고 점이 있으면 직선 외부의 점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은 딱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 보시면 돼. 이런 애들이 평행한 두 직선이죠? 이런 애들이 평행한 두 직선이면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요 칠판 하나밖에 없지. 유일한 거 맞지? 유일한 거 맞습니다. 유일하면 끝. 잠깐, 한 분 어디 갔지? 헐, 어디가 아플까? 자, 이런 그림인 상태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만나는 두 직선. 얘도 3번, 4번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이면 제가 칠판에 이렇게 만나는 두 직선을 그리면 얘네 둘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 칠판밖에 없죠. 네,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그럼 결국은 얘네 세트고 얘네 세트로 비슷합니다.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잘 생각해보면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 그러면 두 점으로 직선 하나 만들 수 있지. 직선 하나 만들 수 있고 거기 점 하나 더 있으면 평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1번이나 2번이나 그냥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됐지요?
이제 먼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새로운 직선의 위치. 첫 번째, 이거 지금 공간이에요. 평면이 아니라. 두 직선은 그럼 만나는 경우 있겠고 평행한 경우 있겠죠. 근데 공간에서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직선이 이렇게 되고 한 직선이 이렇게 된다. 이거 안 만나죠. 아무리 뻗어나가도. 아무리 뻗어나가도 안 만납니다. 근데 평행하지도 않지. 평행하지도 않다고 했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두 직선을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평면에서는 꼬인 위치가 없습니다. 그냥 만나겠죠. 만나는데 공간에서는 이렇게 존재하는 직선은 만나지 않으므로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평행하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새롭게 약속을 할 거고 자, 근데 차이점이 만날 때랑 평행할 때는 방금 전에 알아봤는데 평면 하나로 결정한다라고 했죠. 얘네 둘은 전혀 다른 평면에 위치하겠지.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은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거고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런 식 얼마든지 작성해낼 수 있으니까 다른 평면에 있다. 납득 가능한 정도 아니야? 뭐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점프하는 그런 것도 없고 자, 이제는 그럼 직선과 직선의 관계 방금 빨리 했어요. 이제 직선과 평면의 관계. 자, 첫 번째는 직선이 평면에 포함이 된다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만난다, 세 번째는 평행하다. 자, 이 칠판이 어떤 평면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포함되는 거.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두 번째는 이 칠판을 평면이라고 했을 때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 거. 이건 포함되는 건 아니지. 요 교점만 이 평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 만나게도 그릴 수 있지 않아? 이 칠판이 평면이면 정확히 이렇게 얘랑 똑같이 쭉 뻗어 나간다라고 하면 안 만나겠죠.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뭐 표현 방법은 없습니다. 포함된다, 만난다, 여전히 평행한다. 여기는 지금 알파, 파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다른 책에는 이제 직선을 L이라고 많이 쓰고 평면을 알파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똑같은 표현이다. 어려운 점 없지요? 아프시구만. 아파서 어떡하니. 왜. 자, 이제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했고 두 평면의 위치 관계. 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도 뭐 두 가지밖에 없겠죠. 평면이 이렇게 위치해서 안 만난다. 그럼 평행한다라고 할 거고 평면이 이렇게 그려진다. 만나겠죠, 그럼. 그럼 아까 이 만나는 이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교선. 오케이. 어떻게 보면 쉽다면 쉬운 부분인데 기본은 심플하거든. 기본은 심플한데 당신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평면을 공간을 n개의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세 평면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위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직선이라면 심플해요. 직선이라면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이거 외에는 없지. 이건 외에는 없는데 서로 다른 세 평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막 돌리면서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 봐야 돼. 가장 쉬운 경우부터 가장 어려운 경우까지. 첫 번째는 세 평면이 지금 저는 뭐 이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평면이 이렇게 위치하는 경우 평면 알파, 평면 베타 제가 어떤 위치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세 개 다 평행. 세 개 다 평행하면 이 공간을 얘는 무한도형이야. 저는 끝을 이렇게 그렸지만 몇 개로 나눠질까? 네 개로 나눠지겠죠. 제가 이 평면이 직선으로 보이는데 시선을 둔다라고 하면 얘는 걸고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개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세 개의 평면으로 네 개의 공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겠죠. 다른 경우도 다 그려보셔야 돼. 다른 경우 첫 번째는 두 개는 평행하다 그럼. 지금 세 개 평행한가 해봤으니까 두 개만 평행한가 한번 해볼게.
자, 두 개가 평행한데 하나의 평면이 뭐 이렇게 갈라진다. 이런 식으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겠니? 원래는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힘드니까. 얘는 시선을 정면에 두고 평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두고 보면 베타가 이렇게, 알파가 이렇게, 감마가 이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납득 가능하지? 몇 개의 공간으로 나눠지겠어? 그럼 얘는 6개. 자, 그럼 저는 평행 기준으로 셋 다 평행할 때 두 개 평행하고 하나는 평행하지 않을 때 이거 해봤고 이제 뭐 해봐야겠니? 응? 셋 다. 안 평행. 안 평행. 직선으로 생각해봐. 직선으로 생각하면 직선 3개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지? 또 뭐가 있을까? 일단 요것만 해봅시다. 얘는 평면이 나는 얘를 그려드릴 자신이 없어. 이건 제가 시선을 평면이 직선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관찰했다라고 해볼게요. 요런 모양들. 하나 평면 이렇게, 하나 평면 이렇게, 하나 평면 이렇게. 그럼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몇 개로 나눠집니까? 일곱 개. 쭉 나가는 거니까. 왜 그렇지? 7개로 나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거 생각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세 평면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림으로 이렇게 된다. 평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이거 몇 개? 얘도 6개죠. 그러면 개수 물어봤으니까 얘는 제가 2번 하진 않겠고 이렇게 만날 때 정면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이 이걸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제가 칠판이 하나의 평면. 잘 봐. 칠판이 이거 헐렁거려서 안 되겠어. 짜증나. 칠판이 하나의 평면이야. 이거 평면이야. 귀엽지만. 요 선의 명칭은 뭐라고? 교선. 지금 저는 이 책이 요만하니까 요만큼 나갔지만 한도 끝도 없이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칠판이랑 이렇게 나가고 다시 하나의 평면이 더 이렇게 하면 세 평면은 몇 군데에서 만날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돼요? 한 점에서. 이거 뭐야? 일단 칠판이랑 얘랑 요 선에서 만나지. 근데 다시 제가 이렇게 평면을 작성을 하면 요 한 점에서만 만나겠죠.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서 보면 십자가 문양이 되겠지. 앞에서 보면 십자가 문양. 지금 예시 들 게 없어. 왠지 몇 개일 것 같아? 8개겠지. 이렇게 나누고 왜? 앞에만 봐. 앞에 전면에 4개가 보일 거 아니야. 이 칠판에 이 칠판에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평면이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하나, 둘, 셋, 4개지. 뒤쪽으로도 나올 테니까 8개겠죠. 어떤 도서관의 그 칸막이 뭐 그런 것들처럼 8개 나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증명이 있다 없다. 그냥 머릿속으로 돌려보는 연습하는 겁니다. 다시 됩니까? 칠판이 하나의 평면, 하나가 튀어나온 평면, 하나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면 하나, 둘, 셋, 넷 나오고 뒤에 4개 나오니까 8개 나올 거야. 이거 외에는 없대. 이거 외에 없는 거 증명해 주세요. 못해. 있는 거 있으면 발견을 해봐. 당신들이. 4, 6, 7, 8밖에 없고. 나 여기 너무 싫어. 맞습니다. 좋아. 그리고 성적이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소정의 상품은 드릴 거야.
근데 그 뭘로 드릴까 참 고민 중이야. 여기서 뭐 상품권이나 이런 거 대표님이 굉장히 싫어해서, 왜냐하면 상위권을 꼬드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 되게 싫어하셔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당신들 왜 반배치고사나 이런 거 보면 장학 혜택이 좀 적은 느낌 들지 않아? 왜 1등을 했는데 뭐 요거 깎아주냐. 근데 그거를 막 공부 잘하는 애들 반액, 전액 장학금을 해주면 주변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 저기는 어떻게든지 상위권을 잡아 놓으려고 막 이런 이미지가 생겨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장학금 좀 귀여운 정도로. 나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 잠깐만, 종이를 접자.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표현 한번. 7-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꼬인 사변형이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꼬인 사변형.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 평면이 아니라 공간이야. 우리가 이런 애들은 사각형이라고 하죠. 정확하게는 볼록사각형이라고 하고, 평면에서 이런 애들은 뭐 오목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보통 우리는 이쪽만 생각하는 건데, 꼬인 사변형은 정식 명칭은 고슈 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네, 고슈 사변형이라고 하고, 동일 평면 위에 4점이 있지 않은 사각형을 말해요. 사각형이면 점이 4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꼭지점이. 꼭지점 4개가, 에이 꼭지면 뭐야. 마음이 급해. 4개가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을 때. 선생님 뭐 이거를 주관식에 나와야 그딴 거 안 나와. 친구들한테 이 상식 뿜뿜할 때 정도 외에는 아무 쓸모 없어요. 시험에 전혀 관계. 이게 뭐냐? 고슈샤변형. 발음도 좀 발음이 너무 어렵다. 고슈 사변형인데 제가 지금 잠깐만 준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될까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꼭지점 4개 맞지? 하나, 둘, 셋, 넷. 꼭지점 4개 맞죠? 근데 이 4개의 점이 한 평면 위에 있습니까? 얘네 3개는 한 평면을 만들겠지만 얘네 다른 데 있죠. 이런 모양이야? 어떤 모양인지 이해돼? 사변형은 맞잖아. 사각형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변형이라고 했어. 변 4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맞죠? 용어는 정확해야 돼. 가끔 이제 원래 수학이랑 일상생활이 좀 다른데, 보통 우리가 이런 데 부딪히면 모서리에 부딪혔다라고 하잖아. 수학을 배웠으면 꼭지점에 부딪혔다 라고 하셔야 되고. 사각형 아닙니다. 고슈 사각형 아니고 사변형. 자, 그럼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건대로 해볼게요. 변 A, B 중점. A, B의 중점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 C 중점. 이 뒤에 있는 놈 중점. 그 다음에 다시 R, S. 여기도 중점, 뭐 여기도 중점이란 얘기죠. 결국 4변의 중점들을 다 잡았다는 얘기지. 4변의 중점들을 다 잡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대. 그럼 얘는 뭐냐라는 얘기죠. 얘는 뭐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보도선을 그리면 여기는 당신들이 직관으로 어느 정도 답만 구할 수 있으면 되니까 저는 그 정도만 볼게. 이 아래쪽에 누워있는 삼각형 봐. 이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중점 연결 정리 배웠죠. 삼각형의 중점 잡고 이으면 아랫변이랑 평행하고 길이는 절반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럼 얘랑 평행한 거 맞아? 맞지? 그죠? 여기까지 됨? 그 다음에 이렇게 전면에 보이는 이런 삼각형을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봤을 때, 전면에 보이는 이 그림으로 따지면 이거 이은 삼각형이에요. 그놈의 다시 중점을 이었으니 이놈이랑 이놈도 평행하죠.
그럼 이 변이랑 이 변 평행한 거 맞아? 평행한 두 직선은 평면 몇 개 만든다고? 하나로 결정한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한 평면 위에 있는 거 맞아요? 맞지? 대충 있어요가 아니라 있는 거 맞습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평면 하나로 결정하는 거고. 자, 똑같지 않겠어? 이제는 속도를 붙이면 이쪽에서 중점 했으니까 얘랑 평행하지. 맞죠? 다시 이쪽 삼각형에서도 중점 연결했으니까 얘랑도 평행하지. 그럼 이 직선은 또 평행하고 평면 하나로 결정하죠. 근데 이 직선은 또 만나니까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거 맞지? 그럼 사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맞죠?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내가 설명드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아니 근데 알겠는데 여기서 무슨 시험이 나와요? 저도 잘 그냥 공간을 한번 연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당신들이 이해만 잘 하셨으면 좋겠어.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평면 결정 조건 이해했고 다시 한 번만 공리 빼고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첫 번째 뭐 있었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두 번째는 직선 하나랑 점 하나. 세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네 번째는 만나는 두 직선. 그러면 평면 하나로 결정한다고. 자, 이제 직선부터 평면까지 천천히 확장을 해볼게. 자, 첫 번째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아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누가 못 구함?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평면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굉장히 쉬워요. 원래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종류죠.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되고. 보통 우리가 예각을 많이 간주하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이런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무슨 위치? 꼬인 위치. 그럼 꼬인 위치에서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까 아니면 새롭게 정의를 하면 될까? 새롭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꼬인 위치에 있어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제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막 이렇게 회전하나? 평행이동 딱. 평행이동에서 만나게 한 후에 각 측정하면 되겠죠. 굉장히 뭐 합당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매너가 예각입니다. 예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이쪽도 있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별 멘트가 없더라도 이 기하라는 단원에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럼 출제자가 따로 쓰지 않는 이상 다 예각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꼬인이 치면 그러면 평행 이동하여 만나게 한 후에 각을 측정한다. 이것도 참 뜬구름 잡는 소리 같죠.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건데 라고 하면 이제 그걸 연습할 거고 이런 애들 꼬인 위치인데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됐죠? 예. 여기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제가 먼저 이거를 볼게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해.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게 만약에 이 칠판을 평면이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거죠. 만나는데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각은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잖아. 이거를 보고 막 비스듬히 이렇게 나온 각을 누군가는 각도길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각을 구해야겠니? 여기서 이 평면에 뭐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수선의 발 내리고 이 각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상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상태. 여기서는 앞에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리처럼 너무 엄밀한 증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엄밀한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원래 직선이 평면과 수직일 조건은 그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면 수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직선이 어떤 평면 알파 위에 알파 위 모든 직선에 대하여 수직이면 우리는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평면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 이 평면 위에 직선이 유한계니? 아니요. 무수히 많겠지. 그럼 무수히 많은 놈이랑 다 직선임을 구할까? 네.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돼. 직선과 평면이 직교하는 걸 보이려면 수직으로 만나는 걸 직교한다라고 합니다. 그 직선과 평면 위에 두 직선만 수직인 거 보이시면 돼요. 직선과 평면 위 직선 두 개가 수직임을 보인다. 이론상 무수히 많은 직선과 직교하는 걸 다 확인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으므로 자세한 증명을 좀 생략하고 두 개랑만 그 평면 위에 가장 편안한 직선 두 개랑만 수직임을 보이면 나머지는 자동 수직임을 인정하자 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볼게. 얘가 이 평면 위에 지금 칠판이 평면이야. 이 두 직선이랑 수직이래. 이 두 직선이랑 수직이면 칠판 위에 다른 어떤 직선을 그리더라도 나머지는 다 수직이라고. 꼬인 이런 애들이랑은 지금 꼬인 위치에 있는 거죠. 뿅 평행이동. 뿅 뿅 뿅 다 수직임을 인정하자. 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직선과 평면이 왠지 수직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평면 위에 가장 편안한 직선 두 개랑 수직인 걸 먼저 보이셔야 돼요. 여기 좀 어렵죠, 단원이. 단원이 어렵다기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렇게 두 직선이랑 수직임을 보이면 만나는 두 직선이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니까 뭐 나머지랑 다 수직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중에 가장 특별한 상태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고 대부분 이런 경우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림 자체가 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나왔다. 선분이 이렇게 주어졌다. 직선 아니고 선분이에요. 그러면 에이 싫어. 선분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하면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직선 연장선. 오케이. 연장선 그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요 각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나는 머릿속으로 그냥 직선이 선분이 뿅뿅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직선을 잡고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 각을 구하셔도 되고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거 아니야? 납득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용어만 설명해도 1시간이네. 와. 드디어 이름이 좀 멋있지 않니? 이면이다. 네,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제 이런 이런 평면이 있고 이런 평면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이면각. 근데 이게 평면이면 이 두 선분이 이루는 이쪽 각 그리고 이 점은 꼭지점이라고 하죠.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공간에서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잖아. 만나면 꼭지점이 나올까? 이 선이 나올까? 선이 나옵니다. 선이라고 해서 이쪽을 꼭지선은 아니고 새로운 표현인데 꼭지선은 아니고 이면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각에 대응되는 점이라고 하잖아. 이 변을 이면각의 변이라고 해요. 만나는 직선 이 전체는 교선이라고 하고
그냥 평면이 두 개를 만나면 점이 아니라 변이 생긴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아니 선생님 근데 변이 생기면 뭐 어떤 거리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말고 우리 용어만 대충 보고 넘어갑시다. 지금 얘는 평면이 잘려 있죠. 이쪽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얘도 평면이고 얘도 평면인데 이런 평면은 자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쭉 가는 직선은 무슨 직선이라고 하지? 반직선. 반직선. 얘는 여기 잘려서 이렇게 쭉 나가는 평면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반면. 반면. 반평면. 반평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또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칠판이 하나의 평면이고 이 연습장이 하나의 평면이라고 해봐. 근데 몇 도를 이루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 가능하려면 이런 각 중에 최소각을 구해야겠죠. 수학적으로는 원래 그냥 이거랑 똑같아. 외부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나? 아니지. 수선 내리고 구하죠. 최단 거리.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이면각의 변, 즉 교선의 수직인 직선들 이렇게 그은 후에 이 각을 두 평면이 이루는 이면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스듬하지 않고 정확하게 저렇게 그으셔야 되는 거고 왜 그러지?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겠지용. 자, 이면각 교선 뭐지? 나만 왕따 시키는 것 같은데. 아니 태윤이가 너무 저급한 말을 해서 차마 꺼낼 수가 없어요. 아, 저 저급한 놈. 자, 7-3번으로 봅시다. 정육면체 A, B, C, D, E, F, G, H. 정육면체라고 나와 있어요. 두 직선 A, F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너무 쉬워서 놀랄 수도 있어. A, F 이거. 잠깐만 여기 또 공간 지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좀 신기한 분도 있을 테니까 이게 AF 그 다음에 B 쫄지 마셈. 이게 BG죠. 60도. 아이 스포하지 마셈. 자, 얘가 BG인데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둘은 지금 제 그림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봤을 때 만나 평행해 아니면 꼬인이치야? 꼬인이치야.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상태에서 알아보기 힘드니까 평행 이동하면 되죠. 예. 평행 이동하면 BG를 어디로 갖다 붙이는 게 제일 납득 가능하니? AH. AH로 이렇게. 그죠? 그럼 요거 구하라는 얘기지. 이 공간이라서 그림 잘 보셔야 돼. 근데 얘는 왜 60도일까?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거 보면 이것도 옆면의 대각선, 앞면의 대각선, 아랫면의 대각선이니까 세 변의 길이 같죠. 60도 맞지?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쉽다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직선 BD와 AG. 이번에는 BD는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잘 보셨으면 좋겠어. BD랑 AG. 오, 알았다. 뭐라는데? 알았어요. 가위 크기. 가게 크기. 자, 일단은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그냥 사실 그냥 딱 보고 구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냥 딱이 뭐예요라고 하면 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보조선 한번 그려볼게. 그냥 이 단원에선 그렇게 하래. 이거 수직인 거 맞아? 맞죠? 자, 얘랑도 보라색 수직인 거 맞습니까? 윗면의 대각선이랑 한 변이니까 수직인 거 맞지? 보라색은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거 이해돼? 돼, 안 돼? 됩니다. 되지? 정사각형이라며. 그럼 보라색 얘는 대각선이니까 수직이고
얘는 위 뚜껑에 있는 대각선이고 변이 이렇게 되니까 수직일 거 아니야. 편의상 이걸 1번 선분, 2번 선분이라고 하면 BD는 둘 모두와 수직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걸 설명드리면 그냥 딱 봐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냥 이 단원에서 그렇게 해야 돼. 짜증나지만. 그러면 이 두 직선과 제가 수직임을 보였지. 그럼 두 직선은 지금 만나는 직선이죠. 만나는 두 직선은 평면 하나 결정하지. 그럼 이 H는 요 두 직선이 만나는 평면 위에 포함된 거 맞아? 맞잖아.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거 맞죠? 내가 이렇게 자른 평면 위에 두 직선과 얘가 수직인 걸 보였잖아. 그럼 나머지 직선과 모두 수직이라고.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손바닥으로 그 평면을 뭐가 수직인지 그 원리는 이해했는데 원리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어렵지?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그게 아니라 왼쪽에 그럼 순서를 바꿔볼게. 1번과 2번 직선 노란색 걔네가 평면 하나로 결정하는 거 맞아? 왜? 만나는 직선이잖아. 만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이 붉은색은 그 평면 위의 직선 맞아? 맞지? 그러면 아까 제가 직선과 평면이 수직임을 보이려면 그 직선이랑 평면 위에 편한 두 직선이랑 수직인 거 보이면 된다라고 했지? 그럼 이 전면에 보이는 약간 비스듬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이 평면과 요 대각선이랑 얘랑 수직이지. 윗면의 대각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얘랑도 수직이죠. 그럼 이 직선은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다 수직 아니야? 어떻게 그러지든지 간에. 그거 말한 거예요. 얘도 평면 위에 직선 맞잖아. 불쾌하지만 얘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방법. 공간 도형에서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또 풀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이고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렴이라고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딱 봐도 직각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 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지금 이게 BD였어요. 아이고 목 아파. 이게 AG였습니다.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앞에 정육면체 하나 더 그려가지고 DB를 D가 A에 오도록 평행이동 시키면 더 직각삼각형 하나가 그림 그리기도 어렵다. 자, 이거 앞에 똑같이 생겨먹은 정육면체 하나 더 연결한 거예요. 연결하면 이 BD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닿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제가 편의상 이 정사면체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여긴 몇 A지? 루트 2A가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대각선이니까 몇 A? 루트 3A. 맞아? 이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몇 A일까? 이쪽이 2A이고 A죠? 지금 두 개 갖다 붙였으니까. 그럼 루트 5A지? 루트 5A면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이 돼? 안 돼? 되니까 직각 맞습니다. 아주 불쾌하지만 이 공간이라서 막 찌그러지고 난리도 아니죠. 벌써 깊은 한 스트레스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자. 아니야, 여기서부터 갑자기 자신감 뿜뿜 될 거야.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대각선 AG의 길이가 3cm다. 요 길이가. 그럼 이거 중3 때부터 배우지 않았어?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해서? 정육면체라고 했어요. 제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게. A라고 하면 대각선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지?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이거 나와야 되죠.
이게 뭐야? 자, 양변 제곱. 자, A는 변의 길이니까 얼마? 루트 3. 그죠? 그럼 부피는 얼마겠니?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얘는 정육면체니까 그냥 3루트 3 나오겠지. 갑자기 쉬워지지 않음? 자, 두 번째 BDE의 넓이가 8루트 3 제곱센티미터다. 자, 삼각형 BDE면 이렇게 되겠죠. 무슨 삼각형이니? 정삼각형. 윗면의 대각선, 옆면의 대각선, 전면의 대각선이니까 찌그러져 있지만 공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입니다. 그럼 정삼각형의 제가 한 변의 길이를 이번엔 K라고 할게요. 정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3.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얘가 8루트 3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K제곱은 32. K는 4루트 2.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이면 한 변은 4. 그러면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 되죠. 64. 이거 할만하지 않아? 잠깐 쉬었다가 그럼